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서아예요. 25살이고 서울의 작은 문화공간에서 일하고 있어요. 오늘은 제 인생을 바꿔버린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해요. 그날 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모든 게 변해버렸죠. 말 한마디 없이 스친 시선, 닿지 않았는데 남아버린 온기.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두었던 감정들이 황혼의 시간 속에서 조용히 깨어났어요. 사랑이었을까요? 아니면 너무 늦게 찾아온 진실이었을까요? 끝내 선택해야 했던 그 순간 이 이야기는 조용하지만 가장 뜨거운 밤에서 시작됩니다. 그날 저녁, 오래된 집의 거실에 걸린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서로를 향해 앉아 있었지만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지 못했다. 눈길이 스쳤고 아주 짧은 순간 손등이 닿았다. 그 미묘한 접촉 하나가 공기를 바꿔놓았다. 평생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숨겨두었던 감정들이 조심스럽게 숨을 고르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이 이야기는 세 형제와 그들의 배우자에게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다. 젊은 날의 열정이 지나가고 각자의 인생이 안정되었다고 믿었던 황혼의 시기. 아이들은 떠났고 집은 넓어졌지만 마음은 오히려 비어 있었다. 노후를 준비하며 서로에게 더 솔직해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오래된 관계 속에는 말하지 못한 틈이 있었다. 그 틈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 깊어졌다. 큰형의 아내는 늘 단정했고 말수가 적었다. 그러나 침묵 속에 담긴 시선은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둘째의 남편은 사람들 앞에서는 웃음이 많았지만 혼자 있을 때면 창밖을 오래 바라보곤 했다. 막내 부부는 아직 서로를 잘 안다고 믿었지만 믿음과 익숙함 사이에서 무언가를 잃어가고 있었다. 그들은 모두 같은 식탁에 앉아 같은 추억을 나누었지만 마음속 질문은 각자 달랐다. 어느 날 가족 모임이 끝난 후 늦은 밤까지 불이 꺼지지 않았다. 설거지를 돕던 손길이 겹쳤고 부엌의 작은 공간에서 숨소리가 가까워졌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일어나지 않았기에 더 강렬하게 남았다. 그날 이후 서로를 대하는 태도는 아주 조금 달라졌다. 더 조심스러워졌고 동시에 더 예민해졌다. 이 이야기는 배신이나 충격만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다. 황혼이라는 시간 속에서 인간이 느끼는 외로움, 다시 살아있다는 감각을 확인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조차 해결되지 않는 감정의 파동을 담고 있다. 누군가는 그 감정을 끝까지 지키려 했고 누군가는 흔들렸다. 그 선택의 무게는 누구에게나 같지 않았다. 서로를 오래 알아왔기에 더 위험했고 오래 함께였기에 더 벗어나기 어려웠다. 밤이 깊어질수록 말 대신 눈빛이 대화를 대신했다. 아무도 선을 넘지 않으려 애썼지만 선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흐려진 순간들이 있었다. 마음은 늘 한 박자 늦게 따라왔고 이성은 그 뒤를 쫓느라 지쳐갔다. 이 오디오북은 누군가를 자극하기 위한 이야기가 아니다. 삶의 후반부에서 마주하는 진짜 질문, 나는 지금 누구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묻는다. 노후의 사랑은 젊은 날처럼 뜨겁지 않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만큼 조용하고 깊고 때로는 더 위험하다. 한 번의 선택이 남은 시간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들은 같은 공간에 있다. 차 한 잔을 사이에 두고 앉아 평범한 안부를 나눈다. 하지만 말하지 못한 감정은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있다. 이 이야기는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된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모든 것이 시작될 수 있는 그 밤에서 당신은 과연 그 선택의 끝을 함께 지켜볼 준비가 되었는가? 밤 공기가 더 깊어질수록 거실의 침묵은 오히려 무게를 얻었다. 모두가 돌아간 뒤에도 둘은 쉽게 자리를 뜨지 못했다. 컵 속 차는 이미 식어 있었지만 손끝에 남은 온기는 쉽게 가시지 않았다. 말 한마디 건네지 않았는데도 서로의 숨결이 같은 리듬으로 맞춰지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다. 그는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았다.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 옆으로 그녀의 모습이 겹쳐 보였다. 그 시선이 우연인지
아니면 의도였는지 알 수 없었다. 다만 눈을 돌리지 못한 채 잠시 그대로 멈춰 서 있었다. 그녀는 소파 옆에 앉아 손을 무릎 위에 얹고 있었다. 단정한 자세였지만 어깨는 미세하게 굳어 있었다. 마음이 먼저 반응하고 있다는 신호였다. 늦었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았다. 그 한마디에 오랫동안 눌러두었던 감정이 살짝 흔들렸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돌아섰다. 둘 사이의 거리는 몇 걸음뿐이었지만 그 짧은 공간이 유난히 길게 느껴졌다. 가까워질수록 서로가 감추고 있던 마음의 결이 더 선명해졌다. 그들은 일상적인 이야기를 나눴다. 날씨, 건강, 다음 가족 모임 같은 평범한 주제들. 하지만 말과 말 사이에는 늘 비어있는 여백이 있었다. 그 여백 속에서 시선이 머물렀고 숨이 잠시 멈췄다. 그녀가 컵을 들다 손을 미끄러뜨렸을 때 그는 반사적으로 손을 뻗었다. 두 사람의 손이 겹쳐졌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접촉은 오래 남았다. 그녀는 서둘러 손을 거두었고 그는 아무 일 없다는 듯 미소를 지었다. 그러나 둘 다 알고 있었다. 그 순간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분명히 움직였다는 것을.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왜 이 사람 앞에서는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는 걸까? 가족이라는 이름, 오래된 관계, 지켜야 할 선들이 머릿속을 스쳤다. 동시에 이 감정을 외면하기엔 너무 늦은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다. 그녀와 마주보는 자리였다. 가까운 거리에서 느껴지는 향기, 눈가에 남은 피로,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외로움이 보였다. 그는 그녀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웃을 때의 버릇, 말없이 걱정할 때의 표정까지. 그래서 더 위험했다. 알고 있다는 사실이 마음을 쉽게 열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요즘 잠은 잘 자요. 그의 질문은 안부처럼 들렸지만 그 안에는 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저었다. 가끔요 짧은 대답 뒤에 긴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 속에서 둘은 서로의 부족함과 바람을 동시에 느끼고 있었다. 말로 꺼내지 않았지만 같은 외로움을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은 더 가까워졌다. 시간은 천천히 흘렀다. 시계 소리는 여전히 규칙적이었지만 그 안에서 두 사람의 감정은 점점 불규칙해졌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불을 하나 더 끄려다 멈췄다. 어둠이 내려앉자 공간은 더 사적인 분위기를 띠었다. 그는 그 모습을 바라보다 시선을 피했다. 더 바라보면 선을 넘게 될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녀는 다시 소파에 앉았다. 이번에는 조금 더 가까운 자리였다. 아무도 그 변화를 지적하지 않았지만 서로는 느끼고 있었다. 어깨가 거의 닿을 듯 말 듯한 거리. 그 사이에서 숨소리와 체온이 조심스럽게 섞였다. 그는 손을 무릎 위에 올려두고 움직이지 않았다. 움직이지 않음으로써 자신을 붙잡고 있었다. 마음속에서는 두 개의 목소리가 동시에 울렸다. 지금 이 감정을 받아들여도 되는가, 아니면 여기서 멈춰야 하는가. 그녀 역시 같은 싸움을 하고 있었다. 눈을 감으면 그가 더 가까이 느껴졌다. 눈을 뜨면 현실의 무게가 다시 내려앉았다. 그 갈등이 오히려 감정을 더 짙게 만들었다. 결국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기에 그 밤은 더 오래 남았다. 둘은 각자의 방으로 돌아가기 전 짧게 눈을 마주쳤다. 말없이, 그러나 분명한 감정이 담긴 시선이었다. 아직 선택하지 않았고,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이제 시작이라는 것을 둘 다 알고 있었다. 그 밤 이후 서로를 향한 마음은 더 조심스러워졌고, 동시에 더 뜨거워졌다. 다음에 마주할 때 이 감정을 어디까지 가져갈 수 있을지 아무도 알 수 없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이미 돌아가기에는 너무 멀리 와버렸다는 사실이었다. 새벽이 가까워질수록 집안은 더 고요해졌다.
잠들지 못한 시간들이 서로를 향해 천천히 모여들었다. 그녀는 방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손잡이를 잡았다 놓기를 반복하다가 결국 아무 말 없이 거실로 나왔다. 불은 꺼져 있었지만 창가에 서 있는 그의 실루엣은 달빛에 또렷했다.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그는 그녀의 기척에 고개를 돌렸다. 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말이 시작되는 순간 되돌릴 수 없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녀는 소파 끝에 앉았고 그는 맞은편에 섰다. 그 사이의 공기는 무겁고 뜨거웠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가슴 안쪽이 조여왔다. 마음은 이미 여러 번 다가갔다가 스스로를 붙잡고 물러나기를 반복하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다가왔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그녀는 그가 멈추기를 바라면서도 멈추지 않기를 바랐다. 그 모순된 바람이 손끝까지 내려왔다. 그녀의 손이 소파 가장자리를 꼭 잡았다. 그가 바로 앞에 섰을 때 서로의 숨결이 섞였다. 눈을 마주치는 순간 오래 숨겨왔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그녀는 고개를 약간 숙였다. 그의 시선이 그 움직임을 따라 내려갔다가 다시 눈으로 돌아왔다. 아무도 선을 넘지 않았지만 이미 마음은 선을 수없이 넘고 있었다. 그의 손이 그녀의 옆으로 내려왔다. 닿지 않았지만 닿은 것처럼 느껴졌다. 그 거리 자체가 더 큰 자극이었다. 이러면 안 되죠.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말은 분명했지만 마음은 정반대를 향하고 있었다.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한다는 뜻인지 받아들이겠다는 뜻인지 알 수 없었다. 다만 그 침묵 속에는 같은 갈등이 담겨 있었다. 그의 손끝이 공중에서 잠시 멈췄다가 천천히 내려왔다. 그녀의 손등을 스쳤다. 아주 짧은 접촉이었다. 그러나 그 순간 그녀는 숨을 멈췄다. 손끝에서 시작된 열기가 팔을 타고 올라와 가슴을 두드렸다. 그는 그 반응을 느끼고 곧바로 손을 거두었다. 더 이상 가까워지면 돌아설 수 없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외부의 벽은 늘 그 자리에 있었다. 가족이라는 이름, 오래 쌓인 신뢰, 그리고 서로의 삶에 남아있는 책임들. 그녀는 그 무게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더 아팠다. 마음이 가는 방향과 가야만 하는 방향이 다르다는 사실이 그는 그녀의 표정에서 그 고민을 읽었다. 말로 묻지 않아도 이미 알고 있었다. 괜히 흔들리게 해서 미안해요. 그의 말은 조심스러웠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흔들린 것 이미 제 마음이었어요. 그 고백은 절반만 나온 진실이었다. 나머지 절반은 여전히 입안에서 맴돌고 있었다. 둘은 서로를 바라보다 동시에 시선을 피했다. 더 바라보면 무너질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지나치려는 순간 그의 손이 다시 움직였다. 이번에는 팔꿈치 근처를 스쳤다. 그 또한 의도인지 우연인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멈췄다. 아주 잠깐. 그리고 천천히 돌아섰다. 두 사람의 얼굴은 믿을 수 없을 만큼 가까웠다. 서로의 눈동자 안에 망설임과 갈망이 동시에 비쳤다. 그는 조금 더 다가왔다. 그녀는 반사적으로 눈을 감았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다. 거의 닿을 듯한 거리? 숨결이 섞이고 심장 소리가 귀에 울렸다. 그러나 바로 그때 그녀는 한 발 물러섰다. 물러섰지만 마음은 그대로 그 자리에 남아 있었다. 지금이 아니에요. 그녀의 말은 결심처럼 들렸지만 떨림을 숨기지 못했다. 그는 그 말을 받아들였다. 고개를 끄덕이며 한 걸음 뒤로 물러났다. 그 물러남에는 존중과 아쉬움이 함께 담겨 있었다. 둘 다 알고 있었다. 지금 멈추지 않으면 앞으로의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침묵이 다시 찾아왔다.
그러나 이번 침묵은 이전과 달랐다. 더 깊고 더 진했다. 말하지 않은 감정들이 방 안을 가득 채웠다. 그녀는 결국 방으로 돌아갔다. 문을 닫기 전 잠시 멈춰섰다. 뒤돌아보지는 않았지만 그가 여전히 그 자리에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다. 그 밤, 둘은 각자의 자리에서 잠들지 못했다. 같은 집, 다른 방, 그러나 같은 생각. 마음속에서는 수없이 다가갔다가 수없이 물러났다. 아직 선택하지 않았고 아직 고백하지 않았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미 서로의 마음속 깊은 곳에 닿아버렸다는 사실이었다. 다음에 마주할 때 이 감정은 더 두꺼워져 있을 것이고 더 숨기기 어려워질 것이다.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가장 조심스러운 지점에 도달했을 뿐이다. 밤과 새벽의 경계가 흐려진 시간. 집안의 공기는 이전과 전혀 달랐다. 고요했지만 비어있지 않았고 정적이었지만 차갑지 않았다. 오히려 숨을 쉴 때마다 무언가가 피부에 닿는 듯한 느낌이 있었다. 그녀는 창가에 서서 커튼을 반쯤 젖힌 채 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도시의 불빛이 멀리서 반짝였고 그 빛이 유리창을 타고 방 안으로 스며들었다. 그 빛 속에 그의 그림자가 겹쳐 보였다. 그는 언제부터 거기 서 있었는지 알 수 없었다. 다만 그녀가 돌아섰을 때 그가 너무 가까이 있다는 사실에 심장이 한 박자 늦게 뛰었다. 둘 사이에는 여전히 말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침묵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았다. 침묵 자체가 고백처럼 느껴졌다. 감정이 말보다 먼저 도착해 있었기 때문이다. 잠깐만. 앉을까요? 그의 제안은 조심스러웠다. 명령도 부탁도 아닌 중간 어딘가였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지만 이전보다 거리는 훨씬 가까웠다. 어깨가 거의 닿아 있었고 그 사이에서 체온이 서서히 섞였다. 그녀는 숨을 고르려 했지만 쉽지 않았다. 가까워질수록 자신이 얼마나 오래 이 순간을 피하려 했는지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는 손을 무릎 위에 올려두고 있었다. 손가락은 가만히 있었지만 긴장은 분명했다. 그녀는 그 손을 힐끗 보았다. 평소라면 아무 의미 없었을 장면이 지금은 모든 의미를 담고 있었다. 닿지 않아도 이미 닿아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이상하죠.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났는데 계속 심장이 뛰어요. 그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요. 그 짧은 대답에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진실이 담겨 있었다. 둘은 동시에 시선을 떨구었다. 서로를 너무 잘 알고 있기에 이 감정이 우연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다. 시간이 흐르자 방 안의 공기는 더 따뜻해졌다. 그는 조심스럽게 몸을 돌려 그녀를 향했다. 그녀 역시 조금씩 방향을 바꿨다. 그 변화는 아주 느렸지만 분명했다. 둘 사이의 거리는 이제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을 만큼이었다. 그녀의 숨결이 그의 뺨에 닿았고 그는 그 미세한 감각에 잠시 눈을 감았다. 말 안 해도 알 것 같아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다. 그녀는 그 말을 부정하지 않았다. 대신 고개를 살짝 숙였다. 그 움직임 하나로 마음속에 쌓아두었던 벽이 조금 무너졌다. 그러나 완전히 허물어지지는 않았다. 아직 지켜야 할 것들이 남아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용기를 내어 그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올렸다. 아주 가볍게 무게를 싣지 않은 채 그 순간 둘 다 숨을 멈췄다. 이게 처음이었다. 의도적으로 닿은 첫 순간. 그는 손을 빼지 않았다. 대신 손가락이 아주 조금 움직였다. 그 미세한 움직임이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전했다.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둘의 시선이 다시 만났다. 그 눈빛 속에는 질문과 대답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다가가도 되는가, 멈춰야 하는가. 그는 천천히 그녀 쪽으로 몸을 기울였다. 그녀도 반사적으로 움직였다.
두 사람의 이마가 거의 닿을 만큼 가까워졌다. 그는 속삭이듯 말했다. 지금 이 순간이 무섭기도 해요. 그녀는 숨을 내쉬며 답했다. 저도요. 그래서 더 말을 끝내지 못했다. 그러나 끝내지 않아도 그는 이해했다. 무서워서 멈추고 싶은 마음과 무서워서 더 다가가고 싶은 마음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것을. 그들의 이마가 살짝 닿았다. 피부와 피부가 만나는 그 감각은 생각보다 부드러웠고 생각보다 강렬했다. 키스도 포옹도 아니었지만 그 어떤 접촉보다도 깊었다. 둘은 그대로 멈춰 있었다. 움직이지 않은 채 서로의 숨결과 체온을 느끼며 그 정지된 순간 속에서 감정은 폭발 직전까지 차올랐다. 그녀는 눈을 감았고 그는 그대로 있었다. 더 나아가지 않기 위해 혹은 더 나아가기 위해 그 경계에서 그는 그녀의 손을 조금 더 꼭 잡았다. 그 손길에는 말하지 못한 고백이 담겨 있었다. 오래 숨겨왔던 갈망, 외로움, 그리고 지금 이 사람과 함께 있고 싶다는 솔직한 마음.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었다. 시계 소리도 밖의 소음도 들리지 않았다. 오직 둘의 숨소리만이 공간을 채웠다.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다. 이렇게까지 올 줄은 몰랐어요. 그는 낮게 웃었다. 저도요. 그런데 이제는 부정하기 힘들어요. 그 말이 끝나자 둘 사이에는 다시 침묵이 내려앉았다. 그러나 이번 침묵은 폭풍전의 고요 같았다.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 하지만 아직은 버티고 있는 상태. 그녀는 천천히 눈을 떴다. 그의 눈도 마주쳤다. 그 순간 둘은 동시에 같은 생각을 했다. 지금 한 발만 더 다가가면 모든 것이 달라질 거라는 것을. 그러나 이야기는 거기서 멈춘다. 아직 폭발하지 않았다. 아직 선택하지 않았다. 다만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지점에 서 있다는 것만은 분명했다. 숨결이 섞인 채 이마를 맞댄 그 상태로. 감정이 가장 뜨겁게 끓어오른 바로 그 순간에서 이 비가 내리기 시작한 건 아주 늦은 밤이었다.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가 처음에는 조심스러웠다가 점점 리듬을 만들었다. 집안의 불은 대부분 꺼져 있었고 거실 한쪽 스탠드 조명만이 부드러운 빛을 흘리고 있었다. 그 빛 속에서 둘은 더 이상 피하지 않았다. 피하고 싶지 않았고 피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창가에 서 있었다. 빗물이 유리창을 타고 흐르며 도시의 불빛을 흐리게 만들었다. 그 풍경을 보고 있었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있었다. 온 신경은 등 뒤에서 느껴지는 그의 기척에 쏠려 있었다. 발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지만 그가 다가오고 있다는 걸 몸이 먼저 알아챘다. 그는 그녀 뒤에 멈춰 섰다. 아주 가까운 거리였다. 닿지 않았지만 그 사이의 공기는 이미 따뜻했다. 그녀의 어깨가 미세하게 움직였다. 숨을 들이쉬는 순간 그의 숨결이 겹쳤다. 두 사람의 호흡이 자연스럽게 하나의 리듬을 찾았다. 말은 필요 없었다. 이 밤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이미 서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가 말을 꺼냈다가 멈췄다. 이어갈 필요가 없다는 걸 느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작은 움직임이 허락처럼 보였다. 그는 천천히 손을 들어 그녀의 팔 근처에 머물렀다. 닿지 않은 채 머무르는 그 손길이 오히려 더 깊이 다가왔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더 이상 머릿속으로 계산하고 싶지 않았다. 그녀가 돌아섰을 때 둘의 얼굴은 너무 가까웠다. 빗소리가 갑자기 더 크게 들린 것 같았다. 그는 그녀를 바라보며 잠시 움직이지 않았다. 이 순간을 오래 기억하고 싶다는 듯이 그녀의 숨결이 그의 입가에 닿았고 그는 천천히 눈을 내렸다. 그 시선에는 망설임이 아닌 받아들임이 담겨 있었다. 그녀가 먼저 한 발 다가왔다. 아주 작은 움직임이었지만 그 안에는 오랜 갈등과 수많은 밤이 담겨 있었다. 그는 그 움직임을 느끼고
조심스럽게 그녀를 끌어안았다. 꼭 끌어안지 않았다. 가볍게, 그러나 놓치지 않겠다는 확신이 느껴지는 품이었다. 그녀의 이마가 그의 어깨에 닿았다. 그 접촉만으로도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풀려내렸다. 그들은 그렇게 한동안 서 있었다. 말없이, 움직임 없이, 빗소리와 숨소리만이 공간을 채웠다. 그녀의 손이 그의 등 뒤로 천천히 올라갔다. 그 손길은 조심스러웠지만 더 이상 물러나지 않았다. 그의 몸이 미세하게 반응했다. 그 반응조차 말처럼 느껴졌다. 그는 그녀의 머리 위에 입을 맞추듯 얼굴을 기댔다. 입술이 닿았는지조차 분명하지 않았지만 그 순간의 온기는 선명했다. 그녀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그의 숨이 그녀의 숨속으로 녹아들었다. 두 사람의 호흡이 더 이상 구분되지 않았다. 몸이 먼저 알아본 진실이었다. 조명 아래에서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옷차림도 모습도 그대로였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말하지 않아도 이미 서로에게 도착해 있었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았다. 이번에는 망설임 없이 그는 그 손을 놓지 않았다. 손과 손 사이에서 그동안 참아왔던 감정들이 조용히 흐르고 있었다. 소파에 앉았을 때도 급한 움직임은 없었다. 오히려 느렸다. 하나하나의 동작이 의미를 가졌다. 어깨가 닿고 팔이 스치고 숨결이 다시 섞였다. 그녀의 머리가 그의 가슴에 기대었고 그는 그 무게를 받아들였다. 심장 소리가 서로에게 전해졌다. 그 박동이 여기 있다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그 밤, 그들은 많은 말을 하지 않았다. 대신 눈빛과 숨과 체온으로 대화를 나눴다. 그녀의 숨이 그의 목 언저리에 닿을 때마다 그는 눈을 감았다. 더 느끼기 위해서였다. 그녀는 그의 품 안에서 아주 작게 웃었다. 안도와 떨림이 섞인 웃음이었다. 그는 그 웃음을 놓치지 않겠다는 듯 그녀를 조금 더 끌어당겼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다. 창밖의 세상은 젖어 있었고 집안은 조용했다. 시간은 느리게 흘렀다. 그들은 서두르지 않았다. 이 밤이 단순한 충동이 아니라는 걸 서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피부와 피부가 닿는 순간순간마다 감정이 먼저 반응했다. 행동보다 느낌이 앞섰다. 그녀는 그의 품에서 고개를 들었다. 둘의 이마가 다시 닿았다. 이번에는 멀어지지 않았다. 숨결이 자연스럽게 섞였고 그 사이에서 말 없는 약속이 오갔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그 한마디에 그녀의 눈이 살짝 흔들렸다. 그 이름에는 오랜 시간 쌓인 마음이 담겨 있었다. 그 밤은 조용히 깊어갔다. 폭발처럼 격렬하지 않았지만 그만큼 오래 남을 순간이었다. 그들은 서로를 붙잡은 채 빗소리를 들었다. 세상은 그대로였지만 둘의 안쪽에서는 분명 무언가가 바뀌고 있었다. 놓아버린 것은 이성만이 아니었다. 외로움, 두려움, 스스로를 속여왔던 시간들이 함께 흘러내렸다. 새벽이 가까워질 무렵 빗소리는 잦아들었다. 그러나 둘은 아직 그 밤 속에 머물러 있었다. 말하지 않아도, 설명하지 않아도. 그들의 몸은 이미 서로에게 말했다.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말들을. 그 밤은 그렇게 조용히 그들의 것이 되었다. 햇빛은 생각보다 조용하게 들어왔다. 밤새 내리던 비는 그쳤고 창문 너머의 세상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온했다. 그러나 집안의 공기는 달랐다.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여운, 정리되지 않은 감정들이 아침의 빛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다. 그녀는 먼저 눈을 떴다. 몸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 깨어난 느낌이었다. 거실로 나와 커튼을 열자 어젯밤의 빛과는 다른 색이 방 안을 채웠다. 모든 것이 선명해졌지만 그만큼 감정도 또렷해졌다. 어제의 선택이 꿈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햇빛 속에서 더욱 분명해졌다. 그녀는 잠시 그 자리에 서서 숨을 골랐다.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감정은 하나로 정리되지 않았다. 안도, 두려움, 그리고 묘한 평온이 함께 섞여 있었다. 그는 부엌에서 물을 끓이고 있었다. 컵에 물을 따르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그녀는 그 소리를 듣고도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말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어젯밤에는 말이 필요 없었지만 아침은 달랐다. 낮은 모든 것을 설명하게 만들었다. 잘 잤어요.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르지 않으려 애쓴 흔적이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 옛 짧은 대답 뒤에 긴 침묵이 이어졌다. 두 사람은 마주보지 않았다. 일부러 시선을 피하고 있었다. 눈을 마주치는 순간 마음속 질문들이 쏟아질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녀는 소파에 앉았다. 어젯밤과 같은 자리였지만 느낌은 전혀 달랐다. 그때는 모든 것이 흐릿했고 지금은 너무 선명했다. 그는 컵 하나를 그녀 앞에 놓고 맞은편에 앉았다. 손과 손이 닿을 듯 말 듯한 거리. 그 사이에서 어제의 온기가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았다. 그가 말을 꺼내다 멈췄다. 그녀는 그 다음 말을 기다렸지만 동시에 듣고 싶지 않았다. 사랑이었는지, 도피였는지, 혹은 둘 다였는지. 답은 아직 없었다. 그녀는 컵을 감싸주며 조용히 말했다. 지금 당장 이름 붙이지 않아도 될까요? 그 말에는 부탁과 솔직함이 함께 담겨 있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서두르지 말죠. 그 대답에 그녀는 숨을 조금 내쉬었다. 최소한 같은 속도로 걷고 있다는 안도감이었다. 그러나 안도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 마음 한편에서는 죄책감이 고개를 들고 있었다. 가족의 얼굴, 오래 지켜온 관계들, 그리고 스스로에게 해왔던 약속들. 그 모든 것이 아침의 빗속에서 하나씩 떠올랐다. 문득 초인종 소리가 울렸다. 두 사람은 동시에 굳었다. 예상하지 못한 소리였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문 쪽으로 향했다. 그녀는 소파에 그대로 앉아 있었지만 심장은 빠르게 뛰었다. 혹시 누군가 알아챈 건 아닐까 하는 불안이 스쳤다. 문이 열리고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이웃이었다. 우편물을 잘못 전달받았다는 평범한 이유였다. 문이 다시 닫히자 집안은 더 조용해졌다. 방금의 긴장감이 두 사람을 다시 현실로 끌어내렸다. 아무도 모른다. 아직은. 그러나 그 사실이 오히려 더 무거웠다. 숨겨야 한다는 전제가 감정을 더 복잡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갔다. 햇빛 아래에서 그녀의 표정은 차분해 보였지만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어젯밤 이후 이 사람을 이전처럼 볼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더 멀어질 수도 더 가까워질 수도 없는 상태. 그러나 분명한 것은 더 깊어졌다는 사실이었다. 후회해요. 그의 질문은 조심스러웠다. 그녀는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후회는 아니에요. 대신 다른 감정들이 있었다. 책임, 선택, 그리고 앞으로의 시간에 대한 두려움. 그녀는 돌아서서 그를 보았다. 다만 쉬운 길은 아니라는 건 알아요. 그는 미소를 지으려다 말았다. 저도요. 그 대답에는 도망치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다. 해결책은 없었지만 회피하지 않겠다는 약속처럼 들렸다. 둘은 다시 침묵 속에 앉았다. 이번 침묵은 어제와도 방금 전과도 달랐다. 더 현실적이었고 더 무거웠다. 그러나 그 안에는 신뢰가 조금 더 생겨 있었다. 아침이 더 깊어지자 집안의 일상적인 소리들이 돌아왔다. 시계 초침, 멀리서 들리는 차 소리, 새소리. 세상은 계속 움직이고 있었다. 그 속에서 두 사람도 각자의 역할로 돌아가야 했다. 그러나 완전히 이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다. 이미 서로의 마음속 깊은 곳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녀는 외투를 챙겼다. 그는 문 앞까지 배웅했다. 손을 잡지는 않았지만 그 거리는 여전히 가까웠다. 문을 열기 전 그녀가 잠시 멈췄다. 어젯밤이 도망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그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저도요. 그래서 시간을 두고 제대로 생각해봅시다. 문이 닫히고 그녀의 발소리가 멀어졌다. 그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집안에는 아직 그녀의 기척이 남아있는 것 같았다. 어젯밤과 아침이 겹쳐진 공기 속에서 그는 자신에게 솔직해졌다. 무엇이든 이제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 그리고 그 사실이 두렵지만 완전히 싫지는 않다는 것, 그날 하루는 길게 느껴졌다. 둘은 각자의 자리에서 같은 질문을 되풀이했을 것이다. 사랑이었는지, 위로였는지, 아니면 늦게 찾아온 진실이었는지. 답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연결은 더 깊어졌고 그 깊이는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이었다. 이야기는 아직 진행 중이었다. 아침이 왔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아침과 저녁이 몇 번이나 바뀌는 동안 두 사람은 서두르지 않았다. 그날 이후 그들은 더 자주 보지도 완전히 멀어지지도 않았다. 대신 시간을 두고 마음을 확인했다. 감정이 식을까 두려워 붙잡지도 않았고 죄책감에 스스로를 벌주지도 않았다. 그저 각자의 자리에서 같은 질문을 반복했다. 그 밤은 무엇이었을까? 도망이었을까? 아니면 이제야 도착한 진심이었을까? 계절이 조금 바뀌었을 무렵 그들은 다시 그 집에서 마주 앉았다. 이전과 달리 낮이었다. 햇빛이 창문을 가득 채우고 공기는 맑았다. 어둠 속에서만 가능했던 고백이 아니라 밝은 빛 아래에서의 선택이 필요하다는 걸 둘 다 알고 있었다. 그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알 수 없었지만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었다. 그녀는 먼저 말을 꺼냈다. 준비한 말은 아니었다. 오히려 준비하지 않았기에 나올 수 있는 말이었다. 그날 이후로 제 마음이 계속 여기 있었어요. 여기라는 말에는 장소보다 사람이 담겨 있었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가 천천히 그녀를 보았다. 그 눈빛에는 피하지 않겠다는 결심이 있었다. 저도요. 그의 대답은 짧았지만 가벼운 고백은 아니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동시에 깨달았다. 이 감정은 순간이 아니었다는 것을. 외로움의 틈을 채운 위로가 아니라 오래 쌓여온 이해와 공감 위에 놓인 마음이라는 것을. 물론 쉬운 선택은 아니었다. 가족에게 솔직해지는 일, 주변의 시선, 그리고 각자의 삶을 다시 정렬해야 하는 현실. 그 모든 것이 두 사람 앞에 놓여 있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날의 공기는 무겁지 않았다. 오히려 조용한 확신이 있었다. 모든 것을 당장 해결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확신. 함께 생각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다. 그들은 산책을 나갔다. 집 근처의 오래된 길이었다. 나란히 걷되 손을 잡지는 않았다. 대신 어깨가 가끔 닿았고 그때마다 서로의 존재를 느꼈다. 말이 없어도 불편하지 않았다. 침묵이 더 이상 긴장이 아니라 쉼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상하죠, 그녀가 말했다. 전보다 더 조심스러운데 마음은 더 편해요. 그는 미소를 지었다. 저도 그래요? 숨기지 않아도 된다는 게 이렇게 다른 줄 몰랐어요. 해가 기울 무렵 그들은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 주방에서 차를 준비하며 자연스럽게 역할을 나눴다. 사소한 장면이었지만 그 안에는 함께하는 미래의 단서가 숨어 있었다. 거창한 약속도 큰 말도 없었다. 대신 일상의 리듬이 맞아가는 느낌이 있었다. 해가 완전히 지고 거실에 불을 켰을 때 그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이전처럼 조심스러웠지만 더 이상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 역시 그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천천히 다가온 그는 그녀의 이마에 입술을 가볍게 얹었다. 키스라고 부르기에는 너무 조용한, 그러나 어떤 말보다 깊은 접촉이었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그 순간 마음속의 긴장이 풀렸다. 선택은 이미 끝났다는 걸 느꼈다. 불확실함은 남아있었지만 함께라면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는 이마를 떼지 않은 채 낮게 속삭였다. 천천히 가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다. 네, 천천히. 그들은 서로를 끌어안지 않았다. 대신 가까이 섰다. 그 거리에서 충분했다. 욕심내지 않아도 이미 충분히 가까웠기 때문이다. 사랑은 언제나 크게 드러나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그들은 이제 알고 있었다. 때로는 조용히 머무는 것이 가장 용기 있는 선택이라는 것도. 시간은 흘러갔다. 두 사람의 삶은 조금씩 조정되었다. 모든 것이 한 번에 해결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었다. 선택의 무게를 나눌 사람이 있다는 것, 그 사실만으로도 마음은 훨씬 가벼워졌다. 어느 날, 그녀는 문득 그 밤을 떠올렸다. 비가 내리던 밤, 말보다 숨이 먼저 닿았던 순간들. 그 기억은 이제 아픔이 아니라 따뜻한 체온처럼 남아있었다. 지나간 향기처럼 삶의 어딘가에 스며들어 있었다. 그 기억이 있었기에 지금의 선택이 가능했다는 걸 알았다. 그는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다가 그녀를 불렀다. 그녀가 다가오자 그는 다시 한번 이마에 입술을 얹었다. 이번에는 더 자연스러웠다. 특별한 의미를 강조하지 않아도 이미 충분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두 사람의 심장은 같은 속도로 뛰고 있었다. 이야기는 그렇게 마무리된다. 격렬한 결말도 눈에 띄는 반전도 없다. 대신 조용한 선택이 있다. 늦게 도착했지만 그래서 더 깊어진 마음. 황혼의 시간 속에서 다시 사랑을 선택한 두 사람의 이야기. 그것은 끝이 아니라 다른 방식의 시작이었다. 듣는 이의 마음에 오래 남아 쉽게 지워지지 않는 여운처럼.